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대학생 배움터 제12강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상시응용주의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시응용주의상을 공부하기 전에 이 상시응용주의상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과거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일체유심조라,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대종사님이 이제 28년간 설법한 내용을 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마음을 잘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하는 그 마음 잘 쓰는 법이 우리 교법의 상시응용주의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상시응용주의상을 통해서 마음 잘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원불교 개교의 동기를 보면, 현아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정신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 물질의 세력은 날로 형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노예 생활을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 구애가 없으리요. 이제 현재 이제 물질 문명에 따른 그 사람이 정신이 물질의 노예화된다는 것을 그 이미 1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제 정신을 개벽하자 이거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과 일체 생명을 광대물에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그 동기다. 이제 정신을 개벽해서 참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 갖고 파란과 일체 생명을 광대물에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서 개교의 동기를 이룰 것이냐 하면, 이런 대도의 교법,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이라 훈련이라 하는 것은 이런 대도의 교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법을 실천해서, 이런 대도의 교법을 누가 우리 전 인류가 실천하게 해서, 또 교법 훈련으로 교법으로 전 인류를 훈련시켜서, 상시훈련, 정기훈련 훈련시켜서 인류의 정신을 개벽해서 파란과 일체 생명을 광대물에 낙원으로 인도하렵니다. 그 목적이다, 동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법의 대의는 인류의 정신 개벽에 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인류 각자가 이런 데도 교법을 실천하게 해야 되고, 또 그 교법 실천은 교법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해야 교법을 실천되는 것이지, 그냥 이론 가르쳐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정기 교법 훈련을 실현해서 이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천이라는 건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훈련이란 익숙하게 되도록 반복 단련하는 걸 말해요. 교법을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으로 반복시켜서 그 교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정신개벽을 이루자, 이것이 그래서 일체 생명을 구원하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상시훈련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를 하는 것이고, 상시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훈련은 상시훈련인데, 정기훈련을 해가지고 상시훈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상시훈련은 동할 때 공부로서 생활 속의 훈련으로서 정기훈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정기로 들어가서 공부할 때 내가 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정기에 가서 그걸 자료로 삼아 공부를 하게 된다. 두 훈련이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이 돼서 이렇게 1분 1각도 끊임없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정기라고 하는 건 훈련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상시훈련은 자기 스스로 생활 속에 훈련하는 것인데,
서로 도움이 돼서 1분 1각도 공부를 끊이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 훈련법으로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교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대종사님의 본의와 정전대의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런 대도의 교법 중에서 어떤 법이 정신계벽과 재생의식의 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축이라는 건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정신계벽의 중심축인 우리 교법 중에서 어떤 법으로서 축을 삼아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라 이거죠. 정기 상시훈련이 우리 원불교법의 축이 돼요. 훈련으로서 훈련시켜서 교법을 실천하게 하니까 교법 실천이 그냥 안 되는데 훈련이 주가 된다. 그런데 그 훈련하기 위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제정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훈련 중에서 어떤 법이 더 중심이 될 것이냐, 정기로 하는 훈련과 상시로 하는 훈련이 어떤 법이 우리 정신계백이나 인류의 생명구원을 위해 더 중심이 될 것이냐, 요게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안건이 같으면 어떤 게 더 중심이 될까요? 저는 상시훈련이 더 중요해요. 아, 예.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상시는 이제 뭐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예. 상시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렇게 밝다고 정치. 두 훈련 어느 게 더 중심이 되냐면 상시훈련. 이게 상시훈련법으로 상시훈련하는 게 더 중심이 된다. 왜냐면 늘상하게 정기훈련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그게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소수인이 참석하는 거고, 상시훈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훈련이 주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생활 속에서 바삐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바삐 살아가잖아요.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정기훈련의 주가 돼서 정신개벽과 재생의식을 이룩하려면 생활의 바쁜 중에 어느 겨울에 훈련에 들어가서 기질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거는 스님들이 딱 맞는 거죠. 정기훈련은. 늘상 산속에 있으니까 정기훈련 매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님 것처럼 매일 들어가서 또 1년에 2번 갖고 안 되고요. 막 수시로 들어가서 정기훈련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거라 이거죠. 이 경우에 정기훈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 정기훈련을 접근하기 어려운 재가 수행자의 수행의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따라서 인류의 정신계백이란 대의는 불가능하다. 출가자만 정신계백하고 재가자는 정신계백이 안 된다. 훈련을 1년 2번 하고 어떻게 정신계백되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대종사님의 본의와 정전대의를 생각해 볼 때 인류 정신을 개벽해서 재생의식 하려면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하려면 상시훈련이 주가 돼야 된다. 집집마다 부처가 살아야 되는데 언제 매일 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훈련한 훈련이 원불교의 핵심 요건이다. 요게 원불교의 키포인트예요. 옛날 스님들은 절에서 하는 훈련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제가들은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상시훈련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출제가가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정신개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상시훈련은 왜 하느냐?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게 만든다 이거죠. 교법 실천이 우리 일상수행요법이에요. 그거를 실천하는데 상시훈련법으로 안 하면 실천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법 실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기하는 건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새겨서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사고 세밀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는 것이라.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야 할 때까지 챙기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놓으면 있어지고 잡으면 없어진다.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느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나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낭수상을 정했다. 상시응용주의상이 이게 상시훈련법인데 이 두 가지가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가 생활하면서 내가 마음 공부, 격법 실천을 챙긴다 이거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시훈련법이라는 게 주어졌다. 상시훈련법은 격법 실천을 생활 속에서 챙기도록 했다.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의 실현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으로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 뭐를? 교법을 챙기는 마음. 교법으로 사는 것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정신개벽의 핵심이라 이거죠. 아무리 교법이 좋아도 자기가 안 챙겨서 안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상생활법이 교법이고 실천이고 그거를 챙기게 하는 게 일기법이고 챙겼나 안 챙겼나 조사하는 게 일기법이고 일상생활법이 교법 실천이고 상시훈련법이 챙기는 마음이 실현이고 그걸 챙겼나 안 되나 체크하는 게 일기법이라 이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딱 세트로 돼 있어요. 교법 실천, 챙기는 마음의 실현, 챙겼나 안 챙겼나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쓰면 자기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기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해서 원불교에서는 일기법이 핵심적인 공부법이 되겠어요. 세상의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일기법 갖고 수행을 핵심을 잡은 대종사님 몇 개 없어요. 일기를 써라. 상시, 근데 이렇게 중에 상시 일기가 더 중요해요. 일기를 써서 자기 공부를 체크해라. 이거죠. 그렇게 연불하고 자선하고 뭐 이런 거는 의도성리는 다 불교에 다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일기법을 이렇게 중요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상이 6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구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구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턱받는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도 1조하고 2조하고 6조는 동할 때 공부법이에요. 동할 때. 동시 공부법이고 3조, 4조, 5조는 정식 공부법이에요. 자기가 생활 속에 있지만 정시가 아침이나 저녁은 정시고 낮은 동시예요. 이것도 동하고 정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할 때는 3조, 4조, 5조고 이걸 저축삼대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이 에너지를 저축하는 거고 동할 때는 2조, 1조, 2조, 6조는 활용삼, 동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의 공급이고 또 5조는 정신수양, 2조, 3조, 4조는 사리연구, 1조는 작업치사 이렇게 사막을 나눠 놓은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6조는 사막 전체를 대조하는, 체크하는 거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시응용주의상은 동정 간의 사막을 실현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응용주의상의 대의가 뭐냐 하면은 용심법이다. 이게 용심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마음을 부드럽게 쓰고 뭐 이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원불교의 이 마음 꿈꾸는 상시응용주의상이 그 용심법이에요. 마음 잘 쓰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개조의 묘방이다. 사람을 개조시키는 묘법이고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던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써라 이거죠. 그렇게 이 마음 쓰는 법이요, 잘 쓰는 법이요, 인간계조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으로 이게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이 짧은 것이 그렇게 돼 있다. 마음 잘 쓰는 용심법이라의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 잘 쓰는 용심법이라 해야지 이 사람을 개조해서 그냥 그 사람 잘 살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천생 공부할 거를 이 공부를 하면 일생이면 끝난다. 일생 공부할 거를 그냥 이게 빠른 시간에 끝내버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외상에는 이 법으로서 성불을 해야 한다. 상시응용주의상 갖고 성불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보통 천생할 거를 상시응용주의상 하면 일생이면 끝낸다. 일생 할 거를 그냥 단기간 끝낸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상시응용주의상을 마음을 잘 써서 사주발자 뜯어 고치고 성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성불 해보자 이걸로. 그래서 한번 해봐야죠.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것은 상시응용주의상은 대종사님이 평생을 통해서 한 공부예요. 대종사님의 용신법이에요. 대종사님 용신법. 그래서 다음에 대종사님 새로운 생을 태어나왔는데 얼굴도 바꾸고 다 태어났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알아보냐? 상시응용주의상을 실현하면 이 대종사님이 어릴 때부터 막 애기부터 실천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공부로 승부를 해서 영겁불태전을 영겁에 후퇴가 없다. 공부가 후퇴가 없고 앞으로 안 나간다. 영겁불태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이게 참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참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1번이 그중에 1번이 핵심이에요. 1번이 1조가 핵심이에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게 핵심이고 요걸 잘하기 위해서 2조가 있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6조가 있고요. 또 그거 잘하기 위해서 3, 4, 5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번이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용신법. 나머지는 그걸 보조하는 용신법 보조예요. 응용하는 데라는 게 뭐냐면 응용하는데 응하여서 사용하는데 이런 소리예요. 응한다 뭐가? 경계를 응해서 대응해서 경계를 대응해서 용은 육근을 사용 마음과 몸을 사용할 때 이런 소리예요. 응용인 경계를 대응해서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용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서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계를 당해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일을 당하고 경계를 당하지 한 때도 없어요. 24시간 다 있는 거죠.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원래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는 본래 자성자리 우리 본성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온전이에요. 온전이란 깨트러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다. 원래 모습 그대로다 이거죠. 삐뚤어지거나 깨트러지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원래 마음자리에 딱 돌아가서 그 다음에 생각으로 그때는 생각을 궁글린단 말이죠. 생각을 옳은 거 그른 거 옳고 그렇고를 궁글려서 바른 지각을 넣는다. 삐뚤게 잘못 알지 말고 정확하게 지각을 넣는다 이거죠. 이게 옳은 것이 딱 정의를 판단을 내린다 이거죠. 취사는 그때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거는 버려버린다. 그래서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를 버리는 결단을 내려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내가 옳다 하겠으면 딱 실행하고 그러다 하면 버려버리고. 근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판단해야죠. 근데 온전한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죠.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주의는 잊어먹지 말라. 아무리 해도 그때 잊어먹지 말라 이거죠. 요게 동시사막이라고 해요.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이걸 동할 때 순간적으로 수양연구 취사를 하는 거지. 수양연구 취사를 순간적으로 하는 동시사막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할 것이요. 순간적으로 온전한 수양연구 취사를 해갖고 딱 정확하게 이를 판단해서 하기를 잊어먹지 말라. 요게 용신법이라 이거예요. 이걸 용신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 부드럽게 쓰냐, 유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탁 가르쳐서 본래자리를 딱 돌아서 딱 완벽한 다음에 생각을 궁글려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리고 탁 판단을 해서 정확한 판단한 다음에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고 딱 실행을 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언제나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요게 용신법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사막을 동시에 딱 해버린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1번이 뭐예요? 멈추는 공부예요. 멈춰. 경계를 당하면 일을 당하면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돼? 일단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력을 쌓고 마음이 요란했으면 가라앉히고, 그렇죠? 가라앉히고. 정력이란 거는 경계 부동하는 마음이에요. 천만 경계 부동하는 마음이. 근데 내 생각에 이걸 제일 잘한 건 이순신이라고.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탁 부동했잖아요. 천만 부동했고 그다음에 작전을 미리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작전을 세웠어도 적군이 오면요 부당해갖고 잊어먹어요. 다른 자기 장병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래. 뒤로 슬슬 빠져요. 근데 딱 부동해갖고 작전대로 그냥 뭐 여기 점검, 여기 진격하고 막 하나도 틀림없이 딱 돼갖고 딱 성공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동심이 멈춰서 정력을 쌓고 딱 부동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정력이란 부동심을 만들어서 그렇죠? 마음을 그게 만들어서 일심을 만들어서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바르게 그 순간을 판단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탁 판단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딱 그냥 내가 그 진짜 전투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탁 하고 앞에 나가서 처음에 오는 걸 그냥 5대를 탁 부셔버렸어요. 그럼 뒤로 딱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려다가 오죠. 근데 우리나라 배는 크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저 배는 조그맣고 이게 해서요. 오면 팍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방파작전이에요. 당파작전이라고 해요. 오면 부딪혀버려요. 부딪히니까 저거가 깨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면 부딪혀버리고 해갖고 한 40분을 못 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게 또 가서 탁 몇 대를 탁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탁 멈춰 있으면 이게 올라다가 못하고 이러기를 서너 시간을 끌으니까 뱃물이 확 뒤로 빠지니까요. 이거 틀 수도 없고 막 저기들끼리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서 또 막 쓰고 완전히 이게 기가 막힌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서로 35대를 부셔버린 거예요. 100대가 10대씩 쭉 이렇게 10줄을 해갖고 10대 이렇게 오는데 앞에서 30대가 부서지니까 뒤에는 오지도 못하죠. 이렇게 이게 온전 생각 취사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거죠. 나라를 구한 거죠. 이 하나 갖고 이거 갖고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여기 이랬으면 그냥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그냥 해안으로 올라 인천 상륙 가면요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 작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할 것이냐,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의 훈련. 이 요거를 제일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고 실현해야 한다 이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실현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좋아도 잃어버려. 마음이 동해버리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옳은 건 했는데 결단을 안 해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2조가 있던 거예요. 응용하기 전에 미리 형세를 봐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순신 장군 이거 했거든요. 그 전날 작전 탁 응용하기 전에 형세를 봐 미리 연마를 딱 작전을 딱 수립했잖아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부동하고 싸우고 잘해도 이거 작전 안 했으면 안 됐어요. 다 작전 짜고 이렇게 시간 뭐 재고 요 얼마큼 버티고 이걸 다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싸우지도 않았어요. 좀 싸우다가 멀렸다 싸우다 물렸다 막 이거를 시간 지연 작전을 하고 이게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계속 싸우기만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분은 막 버티기도 하고 막 오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연막 이게 없으면 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조만 그게 아니에요. 2조를 먼저 해. 2조, 1조, 6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세만 미리 연막을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준비를 해라 말이에요. 이때는 연마한 다음에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무기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뭐 이 준비를 해갖고 딱 1조를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미리 연마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라. 물질이나 정신이나 준비를 해라. 준비 없는 사람은 항상 근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음 생 준비를 지금 하라 이거예요. 2조 갖고 다음 생 준비 지금 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음 생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정신도. 모든 일을 큰 사업을 하려면 물질도 준비하고 정신도 준비하고 큰일 할 사람은 2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2조 공부예요. 내중에 1조를 잘 쓰기 위해서.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2조.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2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현장 나가서 그냥 회사 나가서 그때 가서 잘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딱 하고 영어도 준비해 놓고 외국에 가려면 영어도 준비해 놓고 뭐 전공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대학생들 뭐예요? 영어하고 전공 준비 말고 마음 공부 준비를 하잖아요. 미리 준비한, 딴 사람은 그 두 가지 하고 마음 공부 준비를 안 하는 거. 실당 부딪히니까 이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한 거죠. 상사하고 부딪히면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준비를 딱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2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누가 와서 그냥 이거 학생은 뭐냐, 2조는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1조는 학습하는 거고, 예습하는 거. 6조는 복습하는 거예요. 2조, 1조, 예습, 학습, 복습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주의할 것이요. 내가 2조로 하기로 한 거를 1조에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하기로 해놓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체크하라 이거예요. 저녁에 딱 체크하면 그거 몇 번을 돌아가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된다 이거. 처음엔 계획 세워도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녁에 안 했거든 체크하고 또 실행 2조, 1조, 6조, 2조, 1조 돌고 돌리면 이게 용신법이 된다. 그러니까 엄불계 용신법은 2조, 1조, 6조예요. 1조가 핵심인데 2조, 1조, 6조로 용신법으로 이게 실행하라 이거죠. 6조를 반성하는 공부예요. 일이 지날 때마다 반성해서 취침 시에는 그 일기를 쓰면 반성하라. 매일 일기 쓰면서 성찰하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봐요. 한 계자의 숙기를 저는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까. 나는 뭐 일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게 어두워.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해 잘 취사하고, 1조를 하고, 일을 지난 후에 다시 대조하라. 2조, 1조, 6조를 하면 부지런히 하며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반주하는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봐갖고 어떻게 하는지 봐서 내가 참고를 하면 요거는 설성으로 16조로 되어 있어요. 16조. 요 4가지를 하면은 점점 사물이 밝아져서 응용하는데 막히지 않는다. 지금 몸과 마음 쓰는데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공부법으로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다 사용해요. 이거 6번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2조 1조 하다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전부 이게 현대사회 이걸 아니고 회사를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다 이거잖아요.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동할 때 1조, 2조, 6조를 활용 3대력이라 하는데 요거를 plan to C라 이거. plan. 응용하기 전에 응용사를 미리 연막을 주의할 것이 plan. do.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do. see. 일을 처리하는데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반성할 것이요. plan to C는 경영이에요. 이 경영학 이론이 plan to C거든요. 요것이 경영학 이론으로 마음을 쓰라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음 쓴 do도 또 이제 온전한 생각 취사기야 그렇게 해갖고 요게 CQI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계획, 실행, 성찰, 피드백, 계획, 성찰, 실행 이거를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System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적인 품질.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 쓰는 법이 좋아진다.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이거예요. 이 CQI 시스템이 대종사님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모든 경영학의 기본 핵심 이론이고 다 배워요. 이거를 우리 이거 학교에서 그냥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여기 이 미리 연마, 계획 수립, 미리 준비, 하지 않은 말지 않은 조목을 온전 생각 취사, 평가 및 성찰, 상실기 기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축3대력이라는 게 또 있다. 정할 때 아침하고 저녁에는 뭐를 하느냐, 저축3대력을 공부해서 에너지를 축적해 갖고 아무리 2조 1조 잘해도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지 마찬가지 에너지를 축적하라. 이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벗기 연습하기 주의할 것이요. 여기 노는 시간 있으면 경전을 자꾸 연습해 갖고 그걸 연말을 하란 말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길이 모두가 다 있단 말이죠. 꼭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공부해라. 그잖아요. 그죠? 다음에 스승님한테 있으면 찾아서 자꾸 배워라 이거죠. 경전벗기라는 것은 책만 보라는 게 아니라 스승님한테도 물어보라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 만물이 경전이니까 이 세상 만물에서 경전을 읽어라. 이 3가지예요. 경전을 읽어라, 스승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세상 만물에서
그거를 세상 만물을 경전으로 생각해서 봐라. 그걸 봐라. 이 세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전법규 연사기를 마친 사람 의두연말을 생각하란 말이죠. 의두연말을 해야 돼요. 경전은 의두를 계속하면 이 머리가 영사해요. 의두라는 건 모르는 걸 다 관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때 굴리했죠. 1조는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조는 딱 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두연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산 국내 성립청수성이라 변산 9가지 글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들어요? 무무영무무 없고 없는 것도 또 없고 그렇죠? 아니고 아닌 것도 또 아니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근데 관하면 이게 정신이 뭉쳐서 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뚫고 들어가는 영역이 생긴 게 우리가 과학을 할 때도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관하면 관하고 수학 문제도 관해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탁 풀리잖아요. 모르면 그걸 관하는 건데 이 관하는 연습을 의두연말 하라 이거죠. 뭐를 어떤 그 대소음의 이치나 일이나 자기 어떤 일상일이나 뭐든지 그냥 사리연굴에서 이렇게 의두연말 하라 이거죠. 그렇죠? 아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전공이고 뭐든지 의두연말 하라. 그 다음 의두성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의단이 뭉치면 이게 자꾸 의단이 뭉치면 내 중에 어떻게 돼? 그 만 가지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그래 만 가지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쳐갖고 내 중에 마음이 탁 정해들어서 대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대단용사 말씀하신 큰 의심이 있어야 크게 정해서 크게 캐칠 수 있고 하나의 큰 의심이 오롯하게 뭉쳐서 만 가지 의심이 텅 빈 경기가 돼서 대원정각 이루게 된다. 의단을 뭉쳐라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수도인들은 의단을 뭉쳤거든요. 의두연말을 꼭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거를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의두가 6가지를 해줬잖아요. 이 6가지 이거 문제를 해줬잖아요.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를 하기를 마시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처님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려왔고 어머니 뱃속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연말해버리기 말이 안 되잖아요. 뱃속에서 어떻게 중생제도를 했어요? 나오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에 이르기까지 녹야원은 도를 깨친 데거든요. 발제하는 돌아가신 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사람 법 없다. 내가 법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 엄청나게 팔만대장경 해놓고 한 번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거를 이 관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리를 연마하다 이거죠. 영리를 해갖고. 근데 석반후 살림에 대한 일을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연불과 자선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연불 자선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할 때 공부는 경전 연습, 스승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거, 우주 만물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의두연마, 의두성리연마, 그 다음에 연불자선을 해서 에너지를 저축하라 이거죠. 그 다음 동할 때는 2조, 1조, 6조를 사용하고 이 6가지를 복합한 것을 이게 원불교 용신법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수도인의 그냥 하루 생활 이거는 하루 생활을 이걸로 하라 이게 하루 생활. 우리는 하루 생활 이걸로 하라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선하지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사리 연구도 하고 틈나면 교정 공부도 하고 의두연마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당해서 온전 생각 취사하고 미리 연마하고 일기 쓰고 하루 종일 이걸로 살아요. 수도인 이걸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천생할 걸 일생을 끝내고 일생할 걸 그냥 단시간에 끝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걸 믿어보자. 이거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 상식영주의상으로 기필코 성불하고 기필코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대학 공부는 그냥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